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무려 44개 종목이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을 기록한 그 종목들의 이 비율도 70%가 넘는데요. 자, 그만큼 종목들은 그동안에 한 3개월간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무엇보다도 유동성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QE3 이후 이런 유동성 효과가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강하게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답답한 모습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뉴욕 증시는 경기도나 우려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 포인트 허준식 기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독일 경제지표 부진과 유로존 우려 때문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급락세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전날보다 20포인트 하락한 13,5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시겠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쪽은 소재 쪽입니다. 1.12% 밀렸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인데요. 0.65%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밀렸던 부분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가 0.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군이 0.21%, 또 경기민감 소비재가 0.1%, 통신주도 0.1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흐름입니다.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0.9% 올랐고요. JP모건 체이스 0.8% 상승했습니다. 3M이 0.5% 올랐고 역시 제약업체인 머크사가 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휴레패커드는 2% 밀려났습니다. 투자학의 하향 소식 나왔기 때문인데요. 델컴퓨터랑 같이 좀 밀렸습니다. 인텔이 1.4%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듀퐁도 1%대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흐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레패커드와 델컴퓨터가 2%씩 밀렸습니다.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날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증권가에서 최근 주가의 급등이 우려스럽고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적정 주가를 15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페이스북 이날 주가 9% 밀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중국 공장, 이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2,000명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장 폐쇄에 들어갔는데요. 1.3% 애플 주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은 1.4% 밀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6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ED 업체인 크리사의 주가는 3.9% 밀렸고요.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포드가 0.7%, 토요타가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독일의 경제 지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 IFO 기업 환경 지수가 101.4를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고요. 2010년 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지표와 관련해서 독일이 이번 3분기에는 경제 침체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향후에 경기가 위축될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유로존의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은행의 시스템 통합 방안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실제 재정 부족분이 예상보다 2배가량 많은 2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스페인이 구제 금융 신청 관련해서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10월 21일, 12일 지방선거 때까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황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 장중에 0.4% 급등을 했습니다만 종가는 전날보다 0.16% 올라서 인덱스 기준으로 79.58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지표 부진과 유로존의 우려가 겹쳐지면서 국제 유가는 1%대로 하락했습니다. WTI 1.03% 밀리면서 배럴당 91.93으로 마감했고요. 달러 강세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금선물도 이날 0.75% 밀려서 온스당 1,762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한번 옥수수 선물은 0.47% 하락이 나왔고요. CME 야간 선물 거래에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 장중에 1.4포인트 밀렸습니다만 종가는 낙폭을 상당폭 만회하면서 0.3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영향력 보시겠습니다. 일단 옥수수 선물 가격이 밀려서 나왔습니다.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힘을 내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빠뜨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계열의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주가 흐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매크로 관련해서는 시황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지수가 1.65%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 업체 관련해서도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폭동 관련한 반사익 기대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재료를 좀 더 볼 것인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준식입니다.